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황금빛 가을 10월은 게를 먹고 국화를 감상하고 높은 곳에서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올해 10월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 한 소녀가 귀주성 검령산을 등반하던 중 원숭이가 갑자기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갔습니다. 영상에서 소녀는 나무 위에 올라간 원숭이에게 소리치며 가방을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내 가방을 돌려줘! 가방 안에 신분증이 있어! 돌려줘! 내 가방을 돌려줘! 빨리 돌려줘! 내 가방 돌려줘! 내 가방 돌려줘! 내 가방! 내 립스틱! 립스틱을 물지 마! 내 립스틱! 이 영상을 보면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은 웃고 있지만 원숭이는 소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립스틱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가방 속 내용물까지 나무 밑에 버리고 그 가방만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검령산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비닐봉지도 안 돼요. 거기 원숭이는 진짜 강도예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럴 때 보안요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보안요원이 관리자를 찾아가면 관리자가 원숭이 왕에게 중재를 요청할 겁니다. 원숭이 왕이 그 원숭이를 혼내주고 가방을 돌려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검령산에서 원숭이가 한 남성의 가발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원숭이가 갑자기 남성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의 가발을 잡아채 갔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중공의 이번 국경절은 정말 재앙이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국기 개양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아침 6시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열린 국기 개양식은 중공의 특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국기 개양을 보던 인파가 사라지자 광장은 쓰레기 투성이 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천안문 광장 곳곳에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좋아, 당을 사랑한다면 당에 쓰레기를 남겨야 해. 쓰레기 같은 곳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의 자질이 높다면 정당제를 원했을 것이고 삼권 분립을 원했을 것이다. 그럼 공산당이 여전히 중국을 통치할 수 있을까? 라고 조롱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2024년 10월 1일 사천성 모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국기 개양식이 끝난 후 광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진정한 민심과 정부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 죄송하지만 한더미의 쓰레기를 바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은 중공은 7월 1일을 당의 생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30일 한 시민이 천안문 광장에서 당에 특별한 선물을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네티즌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4시쯤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 개양식이 열리던 중 한 관광객이 급히 화장실을 찾지 못해 사람들 틈에서 대변을 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국기 개양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에 대변은 사람들이 밟으면서 온 광장에 퍼졌고 광장은 악취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약 10여 분 동안 그 대변을 치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산당의 생일 하루 전날 천안문 광장에서 대변을 보는 건 당에겐 불길한 징조일 수 있어. 양이 충분하네. 애국심이 가득하군. 국기 개양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반정부 인사가 7월 1일 기간에 천안문에서 특별 배변 작전을 벌인 것 같아 라고 농담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중공을 화나게 했다면 2024년 10월 1일에 나타난 이상한 천문 현상은 중공 고위층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10월 1일 새벽에 6만 년에 한 번 오는 혜성 C2023A3를 북경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 이번 10월 1일 연휴 직전에는 심천, 서장 등 여러 지역에서 이 혜성이 목격됐습니다. 다음 사진은 2024년 9월 28일 심천 상공에서 촬영된 혜성을 보여줍니다.
이 혜성은 길게 늘어진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빗자루성 또는 재앙의 별로 불립니다. 중국 전통에서는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보며 왕이나 귀족 남성에게 재앙 또는 죽음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중국 고대 사람들은 혜성을 성패라고 불렀습니다. 한서와 후한서에는 성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며 혜성이 나타난 뒤에 재앙, 전쟁, 살인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6만 년 만에 북경 하늘을 가로지른 혜성에 대해 한 네티즌은 혜성의 또 다른 이름은 빗자루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빗자루성은 항상 운이 나빠 주위 사람들까지 재수없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허베이성 일부 네티즌은 빗자루성의 등장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조 말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도 두 가지 현상이 외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많은 젊은이 사이에서 갑자기 미친 여행이 유행한 것입니다. 여러 온라인 영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국경절 연휴에 집단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초원, 숲, 사막 등지에서 기이한 춤을 추고 이상하고 다양한 행동을 하거나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모습이 다소 기묘하고 광기 어린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 환자복을 입는 이유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이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병원 환자복을 입고 떠나는 미친 여행 영상이 인기를 끌자 많은 젊은이가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스타일의 병원 환자복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중국 청년들이 집단으로 병원 환자복을 입고 여행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중국 사회가 병든 상태에 처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기이한 복장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중공 정부의 통치가 종말에 다다랐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1일 전후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2024년 9월 30일 저녁 중국 수도 북경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어제 눈이 내렸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작년 영상이라고 하던데 이건 올해 영상이에요. 어제 내린 눈인데 오늘도 아직 다 녹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내몽골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9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몽골 후룬베이얼의 그나시에 있는데 첫눈을 맞이했어요. 온 사방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네요. 2024년 9월 29일 내몽골 후룬베이얼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고 35대의 차량과 3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포함해 약 600여 명의 관광객이 눈 속에 22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올 때는 멀쩡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이 눈 보세요. 온통 눈으로 뒤덮였어요. 모든 차가 눈에 갇혀 있고 도로가 가로세로 정지한 차들로 지저분해 보이네요. 눈이 몸에 떨어지면 아프네요. 이 영상은 10월 1일 하북성 보정시 내원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폭설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눈이 보이나요? 이 날씨에 여러분 보세요. 온통 눈이에요.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옥수수가 뿌리째 뽑혔네요. 이 영상은 2024년 10월 1일 산서성 대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폭설에 여행객들이 얼어붙어 떨고 있으며 모두 깜짝 놀라 곧 얼어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국경절 아침 9시 46분이에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두 영상도 산서성 대동에서 폭설이 내리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동북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2024년 9월 29일이고 여기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제 차를 보세요. 음식 배달을 가야 하는데 제 차가 눈에 덮였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외에도 9월 29일 호북성에서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9월 29일 산동에서 첫눈이 내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9월 29일 하남성 정주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눈이 내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추웠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서 여러분께 무료로 눈 경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9월 29일 하남성 개봉시에도 큰 눈이 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눈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눈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10월 1일 전후 중국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것뿐만 아니라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저녁 호북성 무안에서 드물게 지진이 발생했으며 비록 규모가 1.6이었지만 진동이 명확하게 느껴져 시민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안 시민들은 9월 27일 낮에 지진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날 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25일 무안에서 한 네티즌이 촬영한 지진 구름입니다. 사람들은 우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매우 놀랐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줄이야. 백사주 지역에서는 진동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홍산 지역에 있었는데 18정에서 진동을 느꼈어요. 네티즌들은 무한은 수백 년 동안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0.1 규모의 진동조차 없었죠. 무한은 지진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저는 강하구에 살고 있는데 4층, 6층에서 진동을 느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안휘성 합빛이 비동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전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경보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잔업을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과 의자가 흔들렸어요. 발코니 문과 창문이 들그덕거렸고 열려있는 문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진은 분명했지만 지난번 규모 4.7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데 내 휴대전화에 왜 경고가 뜨지 않지? 왜 정부가 전화로 경보를 보내지 않지? 합빛이 정부도 경보를 보내지 않네? 오후 3시쯤 하늘에 무서운 구름이 떠 있었어요. 물고기 비늘 같은 구름이었는데 4시가 넘자마자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휴대전화에는 지진 경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끝도 없네요. 매일 텐트에서 살아야 하니 너무 지칩니다.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 전문가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들어 핫빛이 비동현에서는 이미 3급 이상의 지진이 6차례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핫빛 사람들은 모두 험성감이 되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의 구름을 보고 땅의 벌레를 관찰하고 나무 위의 새를 살펴보고 물속의 물고기를 본 다음 밤하늘의 별자리까지 관찰합니다. 올해 중추절 동안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개화가 피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긴장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개화가 피지 않으면 천하가 혼란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동현 주민인 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행히도 요 며칠 개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광장에서 자고 있고 텐트가 빡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다들 겁내는 것은 자기 집 건축이 부실하다는 점이죠.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면 첫 질문은 핵상 검사했어요 였지만 요즘은 텐트 샀나요? 오늘 밤 어디서 자요가 첫 인사가 됐습니다. 비동현의 다른 주민들은 정부의 지진 경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는 중공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0월은 일반적으로 맑은 하늘과 풍성한 수확을 즐기는 가을의 시기인데 올해는 국경절 전후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설과 지진이 발생했으며 6만 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해성이 북경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국경절은 중공에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들은 중공 정권에게 하늘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 정권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